안녕하세요, 범이스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하실 만한 소식도 함께 준비했지만 반대로 6월부터 이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내는 분들도 계시니까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들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되는데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3가지가 있어요.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무조건 1살을 부여받고 그리고 매년마다 1살씩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연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1살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 1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1살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2살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써야 했고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싹 바뀝니다. 물론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우리 나이가 1살 또는 2살까지 어려지기 때문에 체감 나이가 줄어들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만 나이 마이너스 1살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살 즉 2살이 줄어든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경우 조금 혼동되실 수 있어요. 특히 빠른 연생 입학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했고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상황인데 만약 학생들의 경우 만 나이가 도입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가 다를 수 있어서 형, 누나, 오빠, 언니 라는 호칭을 써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 문화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거라서 호칭을 따로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동안 임금 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이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 판정 검사 등 현재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도 원래는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에 바꿔버리면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부 개별법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만 나이를 계산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생일에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고 적고 그 옆 기준일을 오늘로 체크한 다음 계산을 누르면 만 몇 세 무슨 띠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입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뉴스에서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라고 알려왔는데 아니에요. 싹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됐어요. 근데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홍보 차원에서 2년 동안 미신고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 라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서 결국 지난 2년간 계도기간에 계약한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밝혔고 과태료 부과 시점도 미뤄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 고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1년 더 연장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집이나 사무실을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과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둘 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게다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주택이 해당되느냐? 먼저 아파트와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계약하는 거는 보통 월세를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 고시원과 같이 계약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의 경우는 월세 30만 원이 넘더라도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부터 바뀌는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